도기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기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 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기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기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기안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우선은 자 보십시오. 경매가 옛날에 비해서 재미가 떨어졌냐 물어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말해 드릴게요. IMF 때도 나는 경매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는요 경매에 대한 편견이 가득 차 있었고요. 그 다음에 IMF 때라서 경매 투자를 안 할 때라 제가 그냥 주웠어요. 그렇지만 그 시기에 제가 줬을 때 남들은 안 했죠. 자, 저는 꾸준히 경매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더군요. 늘죠. 보는 견해가 높아지죠. 경기가 안 좋다고 경매를 손을 놨다면 실력의 지속성이 있었을까요? 떨어졌겠죠. 어찌됐든 나는 이 바닥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 기회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남들이 다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에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마인드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경기가 노무현 때 딱 오더니 하나 사면 그냥 후딱후딱 팔리면서 몇 억씩 벌고 또 그 번 돈으로 또 사면 또 버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판 어떤 부동산이 2억 8천에 산 건데, 7억 가까이에서 팔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12억 다닐 때도 누가 그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냥 금매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주변에서는 아이고 아깝다 9억이라도 팔지 이러고 있는데, 제가 산 금액이 2억 되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또 다른 놈이 와서 먹으면 되지. 뭐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걸 부자 마인드라고 호칭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고 떨어지는 주의죠. 깔끔하죠. 쿨한 거죠, 일종의. 덕지덕지 들러붙는 질근질근한 어떤 지저분한 감정을 갖지 않는 것이죠. 탁 털면 터는 것이죠. 그런 거가 부자 마인드죠. 그러더니 노무현 때를 지나더니 이명박 때 오니까 불경기니 어쩌니 하더라고요. 근데 금리는 노무현 때 더 줬어요. 10% 더 줬으니까. 근데 이명박 때는 이자가 한 5%, 6%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불경기인데 떨어져요. 그러더니 지금 이자가 4%, 3%까지 떨어집니다. 자, 불경기인데 대신에 투자 환경은 좋아졌네요. 이렇게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노무현 때만 돈 벌었습니까? 어떤 놈은 옛날에 댓글을 써놓은 거 보니까 IMF 때만 벌었대. 제가 돈을 가장 많이 번 게 노무현 때죠. 그러면 경매로 많이 번 거는 언제냐? 그러면 종합적으로 많이 번 게 언제냐? 그러면 최근이에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경매를 이용한 속성은 제가 말씀드렸죠, 누누이.
경매 교육, 컨설팅, 투자다. 4가지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약해질 때 교육이나 컨설팅으로 보는 것이고, 컨설팅이 환경이 나빠지면 투자나 교육으로 보는 것이고, 교육이 환경이 나빠지면 자기 투자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기를 그 람보처럼 주렁주렁 달고 다녀야 뭐 이씨 살아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지. 그냥 재주도 없어, 머리도 미련해, 하는 것도 간단해, 겨우 경매 투자한다고 하는데 경매 투자하는 패턴도 너무 간단해, 빌라 같은 거 단순한 거나 하고 있어. 그 수준 가지고 경매 시장이 옳네 그르네 있네 없네. 어떤 사람은 실거주만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사라 그러는데, 그러면 토지는 안 사야 되겠네요. 실거주 안 할 거니까. 상가는 안 사야죠. 실거주 안 할 거니까. 그러면 2주택은 안 사야죠. 실거주 안 할 거니까. 1주택이 실거주니까요. 그럼 도대체 이런 관념을 가진 사람들 또한 경매에 들어와서 허우적거리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런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 안 하고 아는 척을 하고 돌아다닌다. 세상 많이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뭐로 인식을 하셔야 되냐면, 아까 말했던 다양한 직업군들, 공무원 연금 때문에 열받아 하는 공무원한테 가서 야 공무원 그만둘래?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또는 검사한테 야 너 정관예우 너 못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보니까 검사장인가 뭘로 이렇게 그 전역을 하게 되면은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한다더라. 대법관으로 나오면. 너 그럼 뭐 할래? 돈도 못 벌고 그냥 검사 같은 거는 좀 매력이 좀 덜하니까 하지 말지. 그러면 검사가 네 말이 맞아 이럴 것 같습니까? 미친놈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파리바게집 사장한테 망한 사람들 수두룩 천진데 뭐하러 빵집을 하느냐. 다른 걸 해라.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뭘 할까? 네가 한번 추천해봐. 의사한테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다 망하니까 돈도 별로 옛날에는 뭐 월 3천씩 벌던 게 1,000만 원, 700만 원밖에 못 버니까 다른 걸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의사가 야 그러면 다른 직업 한번 소개시켜줘봐. 그러면 소개시켜줄 대안이 있습니까? 경매라는 걸 하지 않고 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경매가 요즘에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그걸 하지 말아야 돼서 실거주만 목적으로 해야 되니 또 대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은행에도 예금하지 말아야죠. 옛날에는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4%대까지 이르는 수익이 나왔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은행에 넣어놓으면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니까 이제는 은행에 넣어놓는 행위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맞죠? 그럼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다가 노숙자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세상 천지가 다 안 돼도 법원 경매에 있어서 특징은 원금이 보장되고 이 기술을 젊었을 때 닦아놓으면 늙어서까지 통용될 수 있고 젊었을 때 10개를 알면 늙어서는 100개를 알아야 되는 게 상식인데 젊었을 때도 10개, 늙어서도 10개 안다면 무식한 거죠. 그런 자신의 능력을 설정해 놓고서 남들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머리는 아주 그 사람은 경매를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어찌됐든 경매의 특징이 원금이 보장되고 도매 시장이라는 장점을 봤을 때 노력하는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열심히 공부해라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이나 사법 시험에 학원에 가가지고 왜 당신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연금도 어려워지고 왜 당신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수익도 떨어지는데 당신은 뭐 잘났다고 민법을 그렇게 잘 가르치고 형법을 잘 가르치고 변호사 시험 붙으면 마치 어떤 게 해결될 것처럼 말을 하는가라고 얘기하는 놈을 미친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송 자체가 웃긴 일이지만은 그래도 아직 그 수준이 안 된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경매는 명분과 같아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개나 기동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꿈과 야망이 분명하게 서 있는 자들만 하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분란이 오고 가정의 어떤 평화가 깨지고 자신의 운명이 굴곡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한테서 월급을 1,000몇백씩 받던 놈들도 경매를 안 만났으면 어디 가서 100만원, 200만원 벌이 할 거지만은 경매를 만나서 거기까지 오르는 건 좋았으나 그 뒤끝이 자기의 능력이 진짜 본신 실력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사기치는 경우로 바뀌기도 하더라. 그렇다면 이 경매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좋게 작용했는가를 물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정도의 어떤 무거운 거기 때문에 어설프게 손댔다가 자신의 신세를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학문을 다스릴 때는 또는 경매라는 거에 임할 때는 조금 더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떠들러 보고 들어오세요. 여기는 경매는 돈이 관여되는 판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100% 여실히 드러나는 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돈 되면 실쭉셀쭉하고 안 돼도 실쭉셀쭉하는 그런 천박한 근성의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시장이 이 경매 시장이다. 저는 숱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컨설팅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제가 자신의 몸을 애기 몸처럼 잘 다스려라. 실패한 사람을 만나지 말고, 그 다음 실패할 것 같으면 하지도 말고, 실패를 많이 체험도 하지 말고, 자기의 몸을 귀중히 여겨라. 그 다음에 기술을 닦는 데 노력하시라. 요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은 제목은요. 요즘 경매도 재미없어진다는데 경매 때려치울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새기시고 열심히 한번 다시 한 번씩 2번, 3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철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글쎄요. 친구 하나가 벌써 내 집 마련에 성공하고 월세도 받는데요. 비결을 살짝 물어봤거든요. 근데 경매로 돈 벌었대요. 같이 배우실래요? 나 벌써 5년 차야. 나 월세 받는 남자야. 몰랐어? 과장님 혼자만 하지 말고 좋은 건 같이 해요. 같이. 싫은데 나만 혼자 부자 될 건데. 그럼 저 삐뚤어질 거예요. 알았어. 경매는 말이야. 경매로 돈 번 사람에게 실전 노하우를 직접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 안 그러면 말짱 꽝이야. 이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이대리 알잖아. 나 법대 나온 거. 알죠. 법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었거든? 근데 경매는 법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정말이요? 당연히 법을 알면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부자 마인드라 그러더라고. 생뚱맞게 무슨 마인드요? 권리 분석만 잘하면 되는 거지. 아직 한참 멀었구만. 알았어요, 과장님. 플리즈. 지금 바로 검색해봐. 대한공경매사협회. Right now!